서귀포는 오래전부터 서귀 또는 서귀포로 불렸다. 이 밖에도 수전계 또는 수전포라 불렸는데 서귀계에 방호소와 수전소가 있었기 때문이다. 서귀라는 뜻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실하게 밝혀진 것이 없다. 다만 진시황의 명을 받은 서복 일행이 한라산에 불로초를 캐러 왔다가 돌아가면서 정방폭포 절벽에 서불과지라는 글을 남겼는데 이와 관련이 있다는 설이 있다. 즉 서귀포라는 이름은 서씨가 이곳을 지나간 포구이므로 서가포라고 한 것이 서귀포로 바뀌었거나 그가 서쪽으로 돌아갔다는 뜻에서 서귀포라 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최남단 도시이자 최고의 관광지 서귀포. 누구에게나 한 번쯤 동경의 대상이 되는 곳. 하지만 어느 누구도 서귀포의 지명 유래에 대해서는 명쾌한 답을 내놓지 못한다. 최고의 관광지라 자랑하면서도 정작 그 지명 유래조차 모르는 현실. 우리는 이곳을 오가는 관광객들에게 무엇을 보여주려는 것일까? 고유 지명 속에는 선인들의 삶의 흔적과 정신이 깃들어 있다. 서귀포 지역의 지명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남겨준 의미와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 정방폭포, 천지연폭포와 더불어 제주 3대 폭포 중의 하나인 천지연폭포. 그 이름만큼이나 빼어난 천지연폭포는 마치 선계로 들어온 것 같은 황홀경을 느끼게 할 만큼 신비롭고 아름답다. 천지연폭포는 선녀들이 몰래 내려와 목욕하며 논이뤘다는 전설이 서려 있을 만큼 병풍 같은 절벽에서 물줄기가 장관을 이루며 떨어지는 아름다운 폭포다. 또 천지연 물줄기는 열대 수목으로 둘러싸인 좁은 연못을 거쳐 바다로 흘러가는데 이 내를 선반내라고 한다. 천지연 폭포에 나왔습니다. 관광지로서도 유명하고 여기는 여러 가지 이제 중요한 그 자연 자원들이 많습니다. 무태장어를 비롯해서 난대림부터 시작해서 또 이제 바다에서 깊숙이 들어와 있어가지고 좀 독특한 경관을 자아내고 있는 곳입니다. 여기가 옛날 이름은 홍로천이라고도 하고 또 무슨 또 다른 여기 원래 이름들이 있죠 여기? 네, 여기 과거 고려 시대에는 그 홍로현이라고 그 제주의 그 직현이라고 하거든요. 그 홍로현 가까이로 흐르는 내라고 그래가지고 그 홍론내 민간에서는 주로 이제 홍리 이럽니다만 그래서 그 한자 표기로는 홍로천이라고 표기되었거든요. 홍로천. 그러다가 이제 조선 중기 이후에 오면서 이제 서기진이 이제 그렇죠. 만들어졌는데 그때부터 이제 서기내, 그러니까 서기천 이렇게 표기되어 있고요. 그리고 가까운 저 일제 강점기 때 지도에 오면 그 소연자로 써서 연회천 이렇게 표기되어 있거든요. 민간에서는 그 선반내, 손반내 앞에 이제 니은이 미음으로 발음돼서 선반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 연회천이라고 하면은 바깥 얘기인데 어떤 무슨 기준이 있었나요 그때? 그러니까 이제 그 천지연의 이 소죠. 오늘 같으면 연못, 순수한 우리말이 연못 바깥에 이제 이루어져 있는 그 내라고 해서 그 솥반내죠, 솥반내. 그걸 한자 차용 표기로 쓴 게 그 연회천이고요. 그 솥반내가 민간에서 이렇게 이렇게 얘기가 전해지는 과정에 음이 좀 변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손반내, 어떤 분은 선반내. 그리고 뒤에 있는 비읍 때문에 앞에 있는 니은이 변해서 어떤 분은 손반내, 어떤 분은 선반내 이렇게 해서 지금은 좀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는. 지금 여기로 들어오는 입구에 보면은 표기에 천지연이라고 해가지고 따지자를 썼거든요. 또 어떤 때는 못지자를 쓸 경우도 있어요. 그건 어떻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지금 그 정확하게 언제부터 여기에 있는 소를 그 천지연이라 했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1400년, 1500년 전 기록이 하면 하늘 천자, 못지자, 그리고 못연자요. 그래서 천지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하늘 천자가 후대에 오면서 샘천자로 바뀌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못지자가 따지자로 바뀌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행정명도 천지동으로 바뀌었고 여기에 천지연도 하늘천에 땅지, 못연자 써가지고요. 천지연 이렇게 쓰고 있는 현장입니다.
천지연이란 지명을 한자로 어떻게 표기하든 아무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고유 지명을 찾고 그 지명에 의미를 부여한다면 그저 눈요깃감으로서의 천지연이 아닌 선조들의 정신을 읽을 수 있는 새로운 문화유산으로 탈바꿈할 수 있지 않을까 아쉬움이 남는다. 서귀포시 서홍동에 위치한 삼매봉. 이곳에 서면 범섬, 문섬, 섭섬, 그리고 멀리 가파도와 마라도까지 한눈에 담을 수 있다. 또한 북쪽으로는 한라산까지 훤히 내다볼 수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는 장소다. 하지만 아쉽게도 삼매봉의 정확한 지명 유래 또한 아직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삼매봉에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삼매봉이 참 이 경치가 아마 제주도에서 굉장히 좋은 데 같아요. 예, 그렇죠. 예. 바다를 끼고 있고 그래고요. 예. 바다를 끼고 요 밑에는 그 외돌개가 있고 거기 거의 바위가 굉장히 좋거든요. 저기 무슨 뭐 소머리 뭐 모양도 되고 여러 가지 모양이 있어가지고 그만큼 아름다운 곳인데 지금 삼매봉에서 매화매자를 쓰는데 그 이름 자체는 굉장히 이뻐요. 새 매화가 있는 뭐 오름이다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뭐 특별한 그 삼매봉에 대한 뭐 유래가 있다면 무슨 매화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은 그 보통 삼매봉이라 하거든요. 근데 삼매봉은 매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과거에 이 삼매봉 정상에 봉수가 있었거든요. 아, 봉수. 그 봉수가 있었던 데서 유래를 했고, 그리고 지금 삼매봉은 석삼자, 매화, 매자 그렇죠. 써서 삼매봉 이러는데 과거 그 지도와 문헌에는 그 삼매양악 이렇게 나오거든요. 삼매양악. 삼매양악이라 나오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게 이제 세미양악이 이게 변한 차자표기. 그래서 그 세미는 이게 땅속에서 솟아나는 샘을 뜻하거든요. 그 세미양오름, 세미양악, 삼미양악 이렇게 표기되던 것이 양을 빼서 표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차자표기로 이제 석삼자, 매화매자 쓰니까 이제 세매화 같은 뭐 봉우리다 이렇게 해석하는데요. 원래는 이제 세미가 있었던 오름이라고 이렇게 유래한 것 같습니다. 이 이름에 세미양에서 sem이 있는 소위 오름이다라고 악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셈이라는 게 요 밑에 논이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논에 있는 그 셈이가 이쪽에 이제 북쪽에 한원이라거든요. 한원은 큰 논이라는 큰 논. 큰 논 안에 있는 셈을 얘기라는지. 그렇죠. 그다음에 요 이제 저 서쪽에 또 논이 형성이 돼 있는데 거기서 나는 셈을 얘기하는지 그 셈은 이제 정확히 어느 셈을 이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이름으로 보면은 우리 오 선생님 말 맞다나 셈이 있어서 있는 뭐 산이다라고. 왜냐하면 제주도는 물이 참 귀하잖아요. 물 솟는 데가 귀하기 때문에 그런 데서 연유가 됐을 가능성이 당연히 많긴 한데. 동일한 이름이 제주대학교에서 제주산업정보대학으로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도로 우측에 지금 지도에는 삼이양악 혹은 양을 빼서 삼이악 이런 오름이거든요. 그 삼이악도 지금도 세미오름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거기는 셈이 있었다고 이제 증언도 하고요. 그렇듯이 똑같은 표기가 이 삼매봉에도 똑같이 되는 걸 봐서 그 셈이와 관련 지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요 분화구 안에 물이 있었으니까 그럴 가능성은 높죠. 높죠. 그렇죠. 그리고 분화구 안에도 그렇지만 분화구 서쪽에도 지금 이제 절이 들어섰는데요. 그 언샘 샘물이 굉장히 많이 지금도 많이 나는 지역입니다. 어차피 그 여기에 그 아까 오 선생님 말씀한 대로 매화 같은 뭐 이 봉우리 한 두 개 더 있다면서요? 요 앞에도 이제 오름이라고 하는 데가 있고요. 저기 이제 서쪽이니까 섰거제, 동쪽이니까 동거제, 위쪽이니까 윗거제 이게 둘러가는 이제 동산을 다 그렇게 칭하거든요. 그래서 뭐 매화 같은 오름이 있다라고 해서 뭐 이름이 지어졌다고 하는데 우리 오 선생님 쓴 책자에는 그것은 별로 근거가 없다고 그러니까 얘기를 지금 했는데. 한자음으로 해석하면 세 개의 매화 이렇게 뭐 봉우리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그거는 엄연히 차자 표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해석하는 건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삼매봉에는 고유 지명의 유래를 밝히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좋은 사례가 있다. 삼매봉 정상에 서 있는 팔각정이 바로 그것이다. 남성정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정자의 의미를 듣다 보면 우리는 선조들의 사상과 멋들어진 정취를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게 된다. 예, 지금 우리가 서 있는 데가 이게 남성정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1968년도에 이게 만든 모양인데, 요 밑에는 또 남성 마을이라고 또 있죠. 예, 남성 마을이. 그 남성이라는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가요? 그러니까 과거 문헌에 보면요. 우리나라에서 특히 제주도에서도 특히 서귀포 이 삼매봉에 올라와서 아주 맑은 날에는 남쪽에 남극성이라고 하는 태양계에서 두 번째로 밝은 별이거든요. 그 영어식으로 얘기를 하면 이 카노푸스라고 하는 별인데요. 그 별을 관찰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몇 안 되는 관찰할 수 있는 곳이고요. 그걸 우리나라에서는 남극성 혹은 남극 노인성 혹은 노인성 이러거든요. 그것을 줄인 말이 남성입니다. 이게 남영 남자의 별성자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쪽의 개장이 빛나는 별이죠. 그걸 관찰할 수 있는 곳인데 옛 시인들은 여기 와서 그걸 관찰하고 시도 많이 남기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성정 삼매봉 위에 있는 정자라고 해서요. 남성정이라 세워졌고 그 가까이 있는 마을도 남성 마을이거든요. 과거에는 이제 남성리라고 되어 있는데 남성리, 남성리가 지금 서흥동에 포함이 되면서 이제는 남성 마을이거든요. 그리고 그 남성은 인간의 수명을 관장한답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이렇게 연장시켜주고 인간에게 그 평안을 기원해준다고 해서 여기서 제도 지내기였습니다. 그런 장소를 만들면은 지명에 따라서 또 새로 유명한 또 자원이 될 수도 있겠네요. 될 수 있죠. 여기 이제 유일하게 지금 형태는 이 남성정하고 남성 마을이 남아 있지만요. 여기를 좀 바꿔서 그런 표지판도 좀 세워놓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노인상이라는 게 어떤 별이다 하는 것도 이제 알려주고 하면 더 이제 유명한 명소가 되겠죠. 그러겠네요. 제주의 그 어느 곳보다 전망이 좋다는 삼매봉 정상. 남성대라는 고유의 이름을 잘 활용한다면 삼매봉도 어떤 곳 못지않게 훌륭한 관광 자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천혜의 자연 조건을 가진 이곳도 많은 관광객들에게 사랑을 받는 곳 중에 하나다. 지푸른 바다와 모래사장, 각종 편의시설들이 들어선 이곳 중문은 도내에서 최초로 관광단지로 조성된 곳이다. 하지만 이곳 역시 고유 지명의 유래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곳 중문단지의 중심에 위치한 명소 천재현 폭포와 그 폭포가 흘러가는 하천의 지명 유래 또한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곳 또한 세월의 흐름 속에 고유 지명이 하나둘 왜곡되어 전해지고 있는 것이다. 여기가 저 북쪽으로는 천재현 폭포가 보이고 여기가 고를 가로지르는 그 선녀다리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선녀다리. 칠선녀다리 나와 있습니다. 뭐 선녀의 유래가 있어서 아마 그런 모양이죠. 여기가 지금 보통 이제 중문천, 중문의 뭐 난대림 지역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가 원 이름이 중문천이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지도에는 이게 중문에 있다고 해서 중문천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래 민간에서는 여기 벼론의 오름, 뭐 베로넷 오름 이러거든. 오름은 옆에 있고요. 베린내거든요. 그리고 그걸 한자 차형 표기로 그 달을 뼈자, 널글로자, 내천자 해가지고 이제 별로천, 베린내의 그 차자 표기죠. 뭐 그렇게 불리던 것이 최근엔 중문천으로 굳어져 가는 것 같아요. 여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저기에 그 주상절리로 된 저 소가 있죠, 소. 저기 보이죠, 거기. 원래
과거에는 예. 여기 천재연 북부니까 예. 한자로는 천재담, 천재담, 혹은 뭐 천재서, 예, 천재서, 혹은 천재연, 예. 혹은 뭐 천지연이라고도 예. 그 표기되어 있던 서죠. 뭐. 예. 저기 물이 굉장히 거의 좀 맑고 예. 이쁘죠. 예. 뭐 이뻐서 아마 그 칠선녀 전설이 아마 거기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예. 천재연 북부의 천재연이나 예. 그 소나 예. 못 이름의 천재담, 천지소는 그렇죠. 이게 그 하나님이 이제 관리하는 못이고, 그렇죠. 예. 못이고, 그리고 그 과연 그 선녀들이나 와서 목욕하는 예. 곳이다. 예. 그렇게 이제 불려서 유래가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럼 이 중문이라는 마을 이름이 예. 원래 어떻게 된 건지 좀 얼른 보기에는 참 그 생소하거든요. 이름 내용이. 예. 저도 좀 생소하거든요. 예. 그래서 동네 어르신들한테 이렇게 여쭤보면 예. 과거에는 그 중물이라고 불렸답니다. 중물. 중물이라는 예. 뭐냐면 이게 물입니다. 물. 물. 이게 먹는 예. 샘물이 예. 있어서 예. 그 예. 일대 중심으로 이게 중문이라고 한자 차용표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예. 그 비슷한 것이 지금 회수가 있는데요. 회수, 예. 회수는 돌레문이라고 해서 물이 이게 돌아서 흐르는 마을이거든요. 예. 예. 그런데 그게 조선 말에는 도문, 그 물 숫자를 쓰지 않고 그럴 문자를 썼었거든요. 예. 예. 지금은 이제 회수 그래서 예. 이렇게 뜻이 살려져 있지만요. 예. 그래서 예. 이게 중문이라고 그 정착이 되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세계적인 지역으로 이게 부상이 되려고 그러면은 가장 지역적인 어떤 자원을 우리가 찾아내서 네, 부각시켜야 되고 우리 프로그램을 하는 것도 그런 목적이거든요. 예. 좀 이 주변에 어떤 자원이 있다 그러면은 어떤 것이 있다고 볼 수 있는가요? 그러니까 우선 그 여기 내가 흐르니까요. 예, 이 내가 이제 원래는 그 베린내라고 부른다. 그렇죠. 그리고 과거에 이게 어떻게 표기되다가 최근에는 이게 중문 가까이 있으니까 중문천이라고 한다. 예. 이런 그 이정표나 이게 안내 팻말도 좀 예. 붙여줬으면 하고요. 예. 가까이에 이제 이 베린내가 있으니까 베린내 옆에 있는 오름이라 해서 오름 또 하나 있거든요. 예. 이게 베린내 오름인데 예. 최근에 또 한자 차용 표기로 이렇게 영뚱하게 성천학이라고 이렇게 표기되어 있거든요. 예. 그다음에 여기 이게 아마 천지연이나 천재연, 천재서 천재담도 예. 이게 하느님과 이제 관련시켜서 네. 뭐 칠선녀도 나오고 그런 것 같은데 이것도 좀 자세하게 예. 이렇게 분명하게 이렇게 표지판이나 안내판을 만들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리기도 하고 관광 자원화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국의 경우에 또 이렇거든요. 이런 데 와서 이렇게 조망할 수 있는 부분에 이게 경치에 대해서 이게 보이는 오름이 있다면 그 오름은 어떠한 오름이다. 네. 그래서 왜 그렇게 불리는가? 이렇게 그렇죠. 남쪽에 이게 또 바다가 있는데 폭우가 보이면 그럼요. 어떤 폭우가 남쪽 어디에서 보인다. 예. 또 이게 서쪽은 또 어떤 폭우가 보인다. 예. 이런 것을 이제 일반 관광객이 여기를 찾았을 때 이 예. 주변의 그 역사적인 사항까지 알 수 있도록 그 관광 개발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천혜의 경승지에 멋들어진 의미가 담겨진 고유 지명의 내력을 이 시대에 되살리는 일은 어려운 일일까? 서귀포 앞바다를 더욱 빛나게 하는 여러 섬들, 그 섬들의 고유 지명을 통해 그 가능성을 찾을 수 있었다. 서귀포의 대표적인 섬이라면 보통 섭섬, 문섬, 범섬을 꼽는다. 과연 이 섬들의 지명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일까? 이들 섬들의 이름 속에 담겨진 유래를 직접 확인해 보기로 하지. 예, 지금 정방폭포를 지나서 저기 이 동쪽에 있는 섭섬 쪽에 예, 지금 예, 와 예, 있습니다. 예. 되게 뭐 섭섬이라기도 하고 뭐 습섬이라고도 예, 하는데 서귀포 앞에 세 섬 중에 제일 동쪽에 있는 거죠, 지금 저게. 지금 범옥동 앞에 있는 섬인데요. 예. 그 아마 그 마을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설피섬이라고 주로 하고요. 설피섬. 예. 그리고 이 그 마을 바깥에서 알려지기는 섭섬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요. 예. 그 섭섬이 옛날 지도에는 이게 삼도라고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예. 일종의 그 숲섬이죠, 뭐 숲섬. 그러니까 설피라고 하는 설피섬이라 할 때 설피는 이 제주도에서 이게 옛날에 아궁이 불을 뗄 때요. 그 아궁이 불을 떼던 그 나무 그걸 설피라 하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저기 가서 그런 나무를 많이 해다가 뗐다고 하거든요. 아마 제 생각에는 그 설피섬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섭섬이라고 바뀌고 그게 옛날 지도에는 이제 삼도라고 표기되고 삼도, 예.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건 일제 강점기에 이름 붙인 게 아닌가 모르겠네요. 아니, 그 삼도라는 얘기는 조선 시대부터 나옵니다. 아, 그렇습니까? 다만 섭섬이나 설피섬이 순 우리말이고 예. 그걸 한자 차용 표기로 쓴 게 삼도 이렇게 되는 거죠.
섭섬을 뒤로하고 찾은 곳은 문섬. 문섬은 각종 희귀 산호들이 자라는 국내 최고의 수중 생태계 보고이기도 하다. 서귀포 바로 앞인데 이게 문섬이죠. 예, 통상 문섬이라 부르는 섬이죠. 민섬이라고도 부르는가요? 이제 그 조선 시대 때는 지금은 이제 저 나무가 좀 보이는데요. 조선 시대 때는 이게 나무가 안 보이게 저런 돌섬 거의. 네, 돌섬. 민둥산과 같이요. 민섬이라고 예, 그랬죠. 아무것도 없는 섬이죠. 예. 그걸 이제 민섬이라 하고 그걸 한자로 표기를 한 게 독도라고 해서 이 머리가 벗어질 독자거든 한자가. 그래서 섬 위에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이제 민간에서는 문섬으로 소리가 바뀌고요. 그 문섬을 한자로 표기한 게 그럴 문자에 섬도자 써서 지금은 주로 문도라고 지도에는 표기하지만 여전히 이 지역에서는 문섬이라 부르는 섬이거든요. 그리고 문섬 가까이에 조그만 여기서는 지금 안 보이는데 이따가 올 때 조그만 게 그 따로 떨어져서 보였거든요. 조그만 섬인데 그 두라기 섬이라고 이렇게. 뭐 여기 그냥 요즘 문섬으로 하는 것은 모기 문자 써가지고. 그러니까 그 저 문섬이라고 불리던 것이 일제 강점기 때 지도에 그 앞에다가 벌레 충자만 하나 붙이면 이게 문섬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소리대로 문섬을 한자 차형 표기했는데 나중에 사람이 그 한자 차형 표기한 걸 가지고 모기가 많았기 때문에 문섬이라고 했다는데 문제는 문자가 모기 문자라는 한자가거든요. 그 한자에다가 순우리말 섬이 붙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벗어진 섬에서도 나중에 이제 문섬이나 됐고 한자 차용표기 때문에 나중에 해석하는 과정이 잘못되었어요. 결국은 처음에는 나무가 없었기 때문에 민둥산이라는 의미에서 민섬했군요. 마지막으로 찾은 곳은 범섬. 범섬이란 지명은 과연 어떻게 생겨난 것일까? 범섬이란 지명의 유래에 대해서는 그 설이 다양하다. 그 중에서 일반적으로 널리 퍼진 것은 섬의 모양이 마치 범의 모양과 같아서 범섬이라는 이름이 붙었다는 설이다. 모양이라는 것이 대부분 그렇듯 그럴싸한 이름을 붙이면 다 그렇게 보이는 법. 거기에 이런저런 의미를 부여하면 아름다운 경치와 더불어 색다른 맛을 제공할 수도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그 4번에 걸쳐서 제주도 지명 유래에 대해서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돌아봤는데 그 과정에서 좀 그 지명이 당초에 있었던 지명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지정된 것도 있고 또 좀 물매같이 아주 좋은 이름으로 남아있는 것도 있거든요. 앞으로 이런 그 제주도 지명의 고유의 모습을 찾기 위한 노력 또 이런 지명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그 원래부터 쓰고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쓰고 있는 말을 찾아서 기록하는 거 그리고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오늘 돌아보면서 이렇게 범섬, 문섬, 뭐 새섬 고유한 이름들을 그대로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걸 한자와 한 표기를 가지고 지나치게 해석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자꾸 해석을 하다 보면은 이게 한자에게 끌려가게 되니까요. 그래서 그러한 것만 이게 조심하면 그리고 또 이게 관광지를 설명할 때도 그러한 고유한 이름들에 얽혀 있는 전설이나 고유한 이름이 원래 갖고 있는 뜻을 제대로 설명해서 제대로 알릴 때 우리의 그 선조들의 정신이 계속 살아남을 거라고 봅니다. 이러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개인적인 작업으로는 상당히 어렵고요. 그렇죠. 장기간에 걸쳐서 어떤 그 연구 사업이 팀을 구성해서 이루어질 때 이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아마 가장 시급한 것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계속 쓰는 말을 지금 조사해내야 될 거예요. 채집하는 문제. 돌아가시기 전에요. 그리고 옛 기록이나 문서나 옛 비석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찾아내는 거고요. 그런 작업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작업이 제주도의 정체를 밝히는 정체성을 밝히는 하나의 큰 그 바탕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고유 지명은 오래된 것일수록 역사적 정통성을 지닌다. 하지만 삼국, 고려, 조선 시대로 왕조가 바뀔 때마다 행정구역을 개편하면서 많은 고유 지명이 고쳐졌다. 특히 1914년부터 실시한 일제 행정구역 통폐합과 같은 행정상의 커다란 변혁은 순우리말 고유 지명을 잃게 하고 말았다. 그 결과 당초와는 전혀 다른 이름이 돼버린 것도 많다.
고유지명의 역사 문화적인 면을 강조하는 것은 변화무쌍한 이 시대에 선인들의 숭고한 정신을 오늘에 되살려 우리의 정체성으로 무장하려는 데 있다. 그 정체성이야말로 우리가 존재하고 발전해야 할 이유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유한 지명을 살려나가는 것은 우리 것을 되찾자는 이 시대의 흐름에 순응하는 일이라 할 수 있다.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는 인식이 보편화되고 있다. 고유지명의 내력을 올바르게 전승, 발전시키는 일 또한 21세기 문화 시대에 우리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원동력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